네, 투자템이 이어가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시장에서 봐야 할 중요한 뉴스와 재료들 텔레그램에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시장이 왜 빠지는지 지금은 어떤 구간인 건지 알아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한 전략 체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리딩입니다. 테슬라 연례총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리딩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글로벌 인증입니다. 한 글로벌 빅파마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제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이걸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에서는 이번 조정 역시 과거 강세장 국면에서 나타났던 일시적 숨고르기 구간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강세장 국면에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 중앙은행의 발언이나 금리 인상 기조, 이 정책 변화와 금리 불확실성, 이 같은 세 가지 공통된 이유로 조정이 찾아왔었는데요. 이번 조정도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주도 업종이 급등한 뒤에 실적 발표 공백기와 금리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이 차익 실현과 관망 구간이 온 걸로 봐서 과거와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반등은 언제 찾아왔었고 앞으로도 언제 찾아오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결국 실적과 유동성 회복이 포인트입니다. 과거 3번의 강세장에서도 조정이 끝나고 반등으로 돌아선 시점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금리 안정화 또는 인하 시그널, 주도 업종의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새로운 정책, 산업 모멘텀의 등장 이 세 가지인데요. 즉 조정이 끝났다라는 확신은 결국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실적이나 정책 변화에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업종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조정 초반에는 그때 강세를 보이는 소외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미 어제 오늘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차 강세 기간, 그러니까 반등이 제대로 나왔을 때는 기존 주도주의 랠리 재개와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종합해 보면 조정 이후에는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전력, 조선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되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 가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텔레방 코멘트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환율과 외국인의 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은 워낙 약세에 따른 환차손을 감수하고라도 국내 반도체주를 그동안 순매수해 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 환율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먼저 환율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 흐름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당분간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하면서 레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1,457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첫 번째 텔레방에서 보여드렸던 KB시황, KB증권에서도 당분간은 이 원화 약세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칩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칩과 전력이 궁극적인 병목 현상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을 위한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AI5에서 현재 AI6 그리고 AI7을 향해 가속화된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칩들은 클라우드가 아닌 차량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엣지 추론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 자체가 움직이는 AI 두뇌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TSMC와 삼성에서 생산된 칩을 모두 구매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자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단순히 칩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메모리와 패키징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SNS에 칩의 자체 생산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SNS를 발췌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요. 공급업체의 칩 생산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추정하더라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칩 생산량에 도달할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거대한 칩팹을 건설해야 할 것 같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대표적인 반도체 두 형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주가 흐름 좋지는 못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후장 들어서 장중 저점 찍고 그나마 조금씩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6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을 진작에 내준 상황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단순히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용 소재, 기판, 전력 기업들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존재한다, 재료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제약바이오 쪽 얘기입니다. 네, 신한리서치본부의 제약바이오 방인데요.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렉나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암치료 가이드라인인 NCCN의 2026년 버전에서 이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선호요법으로 새롭게 등재가 된 건데요. 이는 폐암치료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효능과 임상 근거를 가진 표준 치료로 공식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사실상 독점을 해왔는데요. 이번 등재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에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타그리소만이 정답이었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 시장에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조합이 새로운 강력한 옵션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미국 내 매출과 처방이 급성장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시 후 약 8개 분기, 그러니까 2년 만에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 선호요법으로 등재가 됐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처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번에 새로 등재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의 미국 매출 전망인데요. 출시 후 약 5개 분기 차에 1차 치료 선호요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본 타그리소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이게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빨간불로 버텨내고 있고요. 오전장에서는 3% 넘는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장과 같이 밀리고 있고 현재 주가 0.70%의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정화만 된다면 언제든지 아주 강력한 재료로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도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범수 매니저입니다. 네. 또 힘든 날 전화 연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최근 며칠간의 급락 같은 형태를 좀 많이 바라보시면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나 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간 2시 18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일단 선물 옵션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 이슈도 기존 올해 4월달 내에서 AI 종목들의 하락세를 만들었었던 수익성 악화 논란이 지금 일단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시장을 내려 뺐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올라갔었던 모습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 눌림 기회에서 어떤 종목을 담을까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시장의 선물 옵션 흐름을 먼저 보시면서 포지션 그리고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먼저 좀 바꿔서 포지션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그러니까 옵션은 지금 오늘자 흐름입니다. 오늘 일단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확실히 확인되는 모습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세가 선물과 선물 내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물 쪽 시장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 포지션이 그간에 본 적 없었던 마이너스 7조라는 엄청나게 큰 물량을 지금 보고 계신데 다만 이 외국인들의 만기 포지션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만기 포지션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만기 포지션 손익 기준 구간은 521.5포인트로 전전거래 이거를 전 대비해서 2포인트가량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 그래서 중도적인 낙폭과 그리고 반등을 반복하면서 만기 손익 구간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700 내외선까지는 아직 열려 있긴 합니다만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하락 추세가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외국계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AI와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준에서 가장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바이오 쪽 오늘은 좀 먼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바이오 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바이오 섹터들 장세 내에서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온코크로스, 셀버스 헬스케어와 같은 AI와 그리고 바이오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가 4,995원 유지하고 있고요. 정부가 7년간 9,4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만약 약가인하 발표가 나왔는데요. 해당 약가인하 발표 같은 경우에 1,000달러에서 300달러라는 파격적인 인하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생산 기반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 위고비 그리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조 투자에 대한 발표를 밝힌 상황인데 자, 저희는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바이오를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쯤 내서 비만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악화 우려감으로 조정고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우선 관심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스닥의 수치, ADR 수치는 66가량으로 지난 올해 4월 대비해서 역대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 저평가 매력도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바이오의 매력도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장 종목 이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 관심도가 가장 높으신 종목 중에 하나인 ABL 바이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입니다. 자, ABL 바이오 이종원의 플랫폼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약가 인하로 인해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와 같은 비만약 섹터들의 약가 인하 수익성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업체들의 약가 인하 수익성 압박을 탈피하는 방법은 바로 신약 협력 타깃으로 부상하는 우리 ABL 바이오 이종원의 플랫폼을 노려봐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비용 구조를 가진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장내에서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현재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경우 GLP-1의 신경 염증 타깃 복합 기전 약물 형태로 지금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홍채 플랫폼 기술은 면역 조절 그리고 대사제와 중추 신경계 전달 가능성까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매력도가 더욱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ABL 바이오 내년 26년도 1분기에 단관 치료 임상 결과 발표와 그리고 FDA 가속 승인 신청까지 연속성에 대해서 기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 코스닥이 지금 현재 저평가 그리고 알테오젠도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하죠. 코스닥 내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관심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이드라인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기준 오늘장 10만 원대 아직 마이너스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한 상승 추세는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눌림 구간 노려서 매수하자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지난 고가입니다. 11만 4천 원 넘어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눌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가슴 아프신 이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유튜브에서 조범수 검색하시면은 이런 하락장 시장 내에서 다음 어떤 종목분들을 노리셔야 할지 그리고 다음 이제 이 하락을 어떻게 대응하고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유튜브 4시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